사랑의 콜센터에서 김호중 노래를 단 한 곡만 부르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듣습니다. 왜요? 그 한 곡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주니까요. 정말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이번에는 명곡 중의 명곡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였습니다. 사실 부르의 명곡에서 이은하 씨가 몇 주 전에 불러서 더더욱 기대하게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분께서 어머니와 장모님 기일이 5월에 몰려서 이 곡을 신청했는데 김호중은 10살 때 이미 이 곡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말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10살, 그때 사실 김호중의 부모님께서 헤어지시는 일이 있었기에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이 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제 맘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선뜻 마이크를 들지 못했습니다. 옛 기억이 나는 듯 오른쪽 얼굴이 실룩거리면서 감정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잘 참으려고 눈물 닦으려고 잠시 뒤돌아서 휴지를 찾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걱정해주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의 어린 시절 아픔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괜찮다고 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장민호랑 영탁이 건네는 모습에 더더욱 마음이 아렸습니다. 밀려오는 기억에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노래로 아픔을 이겨냈던 기억들. 과거 어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감정들이 노래로 치유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 노래를 부르면 다시 그 시절로 되돌려 놓아서 아픔이 기억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저음에서 울림을 줍니다. 정말 이 가사를 보면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아리는 가사입니다. 돌아서다는 말과 슬프다는 표현이 정말 쓰라립니다. 이 가사는 듣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잊고 있던 눈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특히 김호중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10살로 돌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물결표 해결해 준다는 말이 생각나는 가사였습니다. 10살에 느꼈던 아픔보다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시간의 등에 태워서 흘려보냈기에 저 멀리 있는 거리만큼 그만큼 덜 시린 가슴일 겁니다. 김호중의 인생을 트바로티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영화화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김호중이 출연한 상태로 말입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다이내믹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분명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인생 역전의 서사를 풀어주는 영화 트바로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월에 개봉 예정인 트바로티는 김호중의 일대기 혹은 그의 서사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의 인생 서사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매력적입니다. 과거 한석규 이재훈의 파파로티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폭이었다가 성악을 하기 위해서 전환점을 가진 것 때문인데 김호중을 영화화하는 트바로티는 아무래도 성악가였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의 서사도 분명히 끼어들 여지는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서사가 완벽하기도 하여야 하지만 영화가 나올 때의 타이밍이 맞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연 배우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호중 일대기를 영화화한 트바로티에 김호중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트로트 가수로서 김호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팬심이 끌리는 압도적인 유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호중의 연기력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김호중 영화화에 김호중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김호중이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트바로티에 출연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김호중은 TV조선과 사이가 좋지 않아 결국 TV조선에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미스터트롯 출연자들과 다르게 자신이 혼자 인지도와 인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사면 행사, 방송이면 방송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호중 자신의 서사를 영화화한 트바로티를 개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충분히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 자신이 출연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오히려 영화화가 그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김호중의 입장에서 인지도와 인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방송 생명 혹은 가수로서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6월 15일로 다가온 군입대 영장을 다음으로 미룬 것과 이번 트바로티 즉 김호중 서사의 영화화에 직접 출연을 감행한 것도 그 자신이 현재 최대한 이뤄놓고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뤄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과연 좋을지 좋지 않을지는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스터트롯 TOP7 멤버들이 대표 코너 나를 맞춰봐에서 에피소드를 방출한다. 16일 토송되는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지난주 독특한 개인기와 재치 만점 입담으로 화제가 됐던 미스터트롯 TOP7 멤버들이 또 한 번 활약한다. 멤버들은 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주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최근 진행된 아는 형님 녹화에서 대표 코너 나를 맞춰봐가 시작되자 TOP7 멤버들은 형님들에게 뒤지지 않는 애드리브 실력을 선보인다. 특히 장민호는 나를 맞춰봐 코너가 시작되자 TV에서만 보던 뿅망치 꼭 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포부를 밝힌다. 이어 파격적인 문제를 출제해 웃음을 안긴다. 장민호의 문제가 끝나고도 그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고 멤버들의 애드리브에 계속해서 언급됐다는 후문. 이날 녹화에서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기 힘들었던 TOP7 위 에피소드가 쏟아진다. 영탁은 과거의 눈치를 보며 행사를 소화했던 사연을 전한다. 김호중은 공항에서 유명인으로 오해받아 사인을 해줬던 에피소드로 웃음을 자아낸다.